네, 국내 대표 게임사 3N 중에 하나인 넷마블이 지난해 1,000억 원대 적자를 내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2분기부터는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정 기자, 넷마블 실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넷마블의 지난해 매출은 2조 6,734억 원이었습니다. 예. 전년 대비 6.6% 증가한 건데요. 네. 이렇게 많이 팔고도 미치는 장사를 했습니다. 넷마블의 지난해 1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4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면서 1,04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게임업계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요. 타사와 비교해봐도 넷마블의 실적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렇게 실적 부진인 주가 하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넷마블의 주가 한번 살펴보면 전일 대비 5%가량 내려앉은 59,00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예. 네, 이 고점 대비 1년도 안 돼 약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예, 일단 다른 게임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우선 지난해 발표한 신작의 흥행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제가 오늘자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넷마블의 게임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밖에 없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출시한 게임이고요. 또 넷마블의 IP도 아니고 NC소프트 IP 원작의 게임입니다. 넷마블의 지난해 기대 신작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의 경우 매출 기여도가 3%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예고했던 신작 출시가 연기됐다든지 영업비용 부담 이런 것들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작 흥행 성과는 없었는데 비용 부담은 계속해서 늘고 있었다. 이런 게 좀 실적 부진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올해 2분기부터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검증된 뉴페이스로 꼽아봤습니다. 검증된 뉴페이스라면은 경력직 신입사원 이런 느낌도 나는데 네. 어떤 얘기일까요? 넷마블의 신작 가운데 대부분이 기존 IP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 꼽아봤습니다. 올해 넷마블은 총 9종의 신작을 예고했는데요. 대부분이 인기를 검증받은 IP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의 마블, 그랜드 크로스, 웹툰, 드라마 굉장히 다양한 IP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도 가장 기대작으로 꼽히는 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입니다. 누적 조회수가 140억 회에 달할 만큼 인기를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팬층도 두터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의 탑도 유명한 웹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신의 탑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원작들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나 혼자만 레벨업은 지스타에서도 이제 시연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용자들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넷마블이 이렇게 웹툰이라든지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네.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쌓아왔다는 것도 이 게임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명한 IP들 가져오려면 수수료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걸 뛰어넘는 흥행이 나오길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신작 기대감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는 졸라맨 허리띠를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비용 부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비용 절감에 좀 많이 나서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넷마블이 사실 재작년에 전 직원의 연봉을 800만 원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비용 절감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넷마블의 영업 비용을 한번 차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쭉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넷마블은 P2E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권현식 넷마블 대표는 올해 전반적으로 인력 통제를 철저히 할 계획이고 또 인력이 자연 감소한다면 지난해 4분기에 대비해서 올해 인력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넷마블의 실적도 단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좀 씁쓸한 상황이지만 게임사들 공통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에 나선다라는 소식 두 번째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키워드는 중국몽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파노 발급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파노는 제가 설명드리면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 권리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네. 넷마블이 최근에 A3 스틸 얼라이브 이런 게임을 포함해서 총 게임 4종에 대한 파노를 발급받았습니다. 중국 게임 시장 상당 모든 시장이 그렇겠지만 게임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게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파노 발급이 넷마블의 실적 개선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파노 발급 자체가 긍정적인 이슈인 건 분명하긴 하지만 네. 검은 사막 모바일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파노 발급이 된다 해서 무조건 흥행으로 이어지는 또 공식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업계 그렇죠. 분석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파노 발급이 흥행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예. 근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중국이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판호 발급받은 게임이 스톤에이지를 원작으로 하는 신석기 시대 또 제2의 나라 뭐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이 게임들은 현재 중국 게임사를 통해서 개발 중입니다. 때문에 뭐 게임이 현지화에 대한 우려는 적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현재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오는 9월부터 진행하거든요. 예. 이 아시안 게임이 처음으로 이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인정하는 아시안 게임입니다. 예.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게임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도 이 게임 이용자 확대에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